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관계 재설정을 두고 딜레마에 빠졌다, 이런 소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때와는 달리 지금 인권 유린 책임자로 지목된 사우디 왕세자와는 직접 대화하지 않겠다, 이런 정책 기조를 세워왔는데요. 그 기자 사대 사건 그거랑 연관해서 그런 거지? 까시끄지. 네. 지금 살만 왕세자는 반체제 성향 언론인인 자말 까시끄지 살해 사건 배후로 지목되는 등 지금 인권 탄압의 총책으로 비판받아 왔습니다. 근데 전임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는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거든요. 근데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대사우디 관계 변화를 예고를 했는데요. 가장 먼저 예멘 내전에 개입한 사우디의 군사적 지원 중단 이거를 선언을 했고, 그리고 실제 무기 수출 계약 이행도 보류를 했습니다, 일시적으로. 근데 최근에 이제 민간인 사망자까지 발생한 이라크 미군 기지 공격으로 이제 중동의 오랜 우방인 사우디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미국의 고민이 깊어졌다, 이런 기사입니다.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젊은 왕세자 손 잡아야 하나? 바이든의 사우디 딜레마.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16일 언론 브리핑에서 사우디와의 관계를 재조정하고 그 일환으로 적합한 대화 상대로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카운터파트를 살만 국왕으로 적시했다. 현재 사우디 최고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와는 더 이상 협상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하지만 15일 이라크 군 기지 공격은 바이든 정부를 흔들리게 했다. 이라크 북부 쿠르드 자치지역 내 미군 기지를 겨냥한 로켓탄 공격의 유력 배후가 이란이 지원하는 시아파 민병대로 추정되면서 이란의 영향력을 차단하는 일이 시급해졌기 때문이다. 이란의 지역 라이벌인 사우디의 중요성이 커진 것이다. 문제는 실권자인 왕세자를 빼고 국왕과의 협상만으로 이란 핵 문제나 예멘 내전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미 정보 당국이 이번 공격을 미국과 사우디 간 결속력을 시험한 것으로 봤다고 전했다. 이란의 노림수대로 미국은 살만 왕세자의 손을 잡을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권력의 분할 상황이라고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권력의 분할 상황. 네, 왜냐하면 미국 정치에 있어서 사실은 그 배후에 두 가지 세력이 있어요. 하나는 월가와 유태자본 세력들입니다. 또 한쪽은 군산 세력들이거든요. 그래서 월가는 이제 상무부하고 외교부하고 손을 잡고 세계의 경제에 양털깎기를 하죠. 이 달러를 마구 찍어내가지고 해외에 빌려줘가지고 나중에 거기를 부풀린 다음에 완전히 이제 그 나라를 껍질을 벗겨먹는 방식으로 부를 취하는 반면에 이 군산 세력들은 미국의 미군을 파병하고 외국 국가에다 무기를 팔아갖고 지금까지의 권력을 유지해 왔거든요. 이 세력들이 원래 지금 민주당 정부가 들어오든 공화당 정부가 들어오든 시간에 어찌 됐거나 실제 미 정부를 행정부로 움직이는 큰 권력의 축으로 양대 축을 이루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월가 쪽, 그러니까 민간 기업을 비롯한 월가 측은 지금 바이든하고 선거 전부터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이루어왔는데 지금 군산 세력들하고 국방부, 특히 해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비롯한 해외 무기 주요 수출국들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소원한 상태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국방부가 트럼프를 지원하고 있느냐, 바이든을 지원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는 뭐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어떤 그 변화가 없어요. 딱 중립 위치에 서 있으니까. 근데 트럼프가 그동안 군산 세력들하고 사이가 나쁘지 않았던 건 뭐냐면 파병은 하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미군을 직접 보내거나 군사적인 충돌을 한 번도 안 일으켰거든요. 재임 기간 동안에. 근데 돌아다니면서 무기는 엄청나게 많이 팔아줬어요. 그 정상회담 하러 가가지고 첫 번째로 한 얘기가 우리 무기 살 거야 안 살 거야. 그러면서 본인이 그 정상회담에서 치적으로 제일
먼저 내세운 게, 그러니까 자국민들을 향해서 내가 이 나라에 무기를 이만큼 팔았어라는 발표부터, 그러니까 사실은 정상회담을 하고 나서 양국 간에 어떤 관계의 개선이 있었고 어떤 부분 협력할 것이고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너무 정상적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이 뭐였냐면 정상회담을 딱 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첫 발표가 내가 무기 얼마를 팔았어였어요. 그렇지. 그리고 이제 이 발표가 국민들한테는 별 느낌이 안 오지만 지금 행정부를 움직이고 있던 그 딥스테이트한테는 너무 감사한 일이거든. 당연하죠. 그러니까 야, 그 어렵게 막 사람 죽고 막 파병해서 인건비 쓰고 이러지 않아도 트럼프가 세이지를 잘하네. 라고 해서 트럼프에 대한 인상이 좋았단 말이에요. 특히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원래 터키한테 팔려고 했던 F-35 100대를 사우디한테 지금 다 떠넘겨 놨단 말이에요. 자, 터키의 F-35를 원래 팔려고 했는데 그게 스탑된 이유가 있죠. 자, 러시아판 사드라고 하는 S-400을 터키가 들여왔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미국이 계속 반대 의견을 표명을 강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터키가 에르도안 대통령이 강행을 한 거죠. 그러니까 터키 입장에서는 지네 군사기지를 쓸 거면 내가 방공망 형성을 위해서, 왜냐하면 미제보다 러시아제가 낫다고 생각했겠지. 그거 우리나라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이거를 사도 이 100대 판매 계획엔 문제가 없겠지라고 생각했는데 트럼프는 과감하게 그걸 털어버린 거죠. 그래서 하지마! 라고 얘기하고 그걸 들고 가서 사우디한테 판 겁니다. 근데 더욱 놀라운 거는 전 세계에서 사우디에 제일 비싸게 팔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한테는 아마 인도 가격이 800억에서 900억 아마 옵션을 다 달고 그 정도 수준인 건데. 아니, 근데 그거 원래 비밀 규정에 묻혀 있는 부분 아닌가요? 어떻게 하셨죠? 나는 어떻게 알지? 어떻게 하셨지? 네. 우리한테는 이제 인도 가격이 많이 떨어졌는데 사우디한테 눈탱이를 봐가지고 거의 1,300억, 1,400억. 일본하고 사우디가 F-35를 제일 비싸게 계약을 했어요. 이건 100대를 팔았단 말이야. 근데 아직 인도를 못 했거든? 근데 지금 바이든이 이걸 안 하겠다라고 발뺌을 해버리면, 물론 이거는 이제 바이든이 자기가 그동안 쭉 선거 공약으로 해왔던 얘기라 좋은 얘기긴 한데, 뭐 아무리 세계 평화도 중요하지만 F-35 100대면 우리 돈 10조 원이 넘는 돈인데. 10조. 네. 또 10조, 애증의 10조. 네. 이거를 한 번에 날려버리게 되면, 이거 이제 그 군산업계 안에서는 이게 엄청난 타격이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바이든에 대한 지지, 오히려 바이든을 뒤흔들려고 하는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그 군산 세력은 또 무서워. 사실 얘들은 더 무서워. 지금 그 부정선거를 획책한 세력보다 이 군산 세력이 움직이는 게 사실 더 무섭지 않나요? 그리고 이제 그 예전에는 중동 이런 국가들이 순수하게 미국 무기만 봉처럼 계속 사다 줬단 말이야. 그렇지. 왜 그러냐면 사우디 안에는 무기를 사도요, 이걸 관리하거나 운행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또 미군들이 와가지고 그걸 조정을 해줘야 돼. 이렇게 비행기도 대신 몰아줘야 되고, 경비도 미군이 서줘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라서 사우디에 비행기 한 대를 팔면 거기에 공여돼서 나가는 인력들 인건비까지 따지면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효과거든. 그러니까 보통 무기를 팔면서 사실 무기만 파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그 무기를 활용할 수 있는 시간 동안, 그러니까 인력도 같이 지원을 해주는 그 규정의 옵션이 같이 있는데,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저희가 그 사우디아라비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국민들이 나라에서 뭐 다 웬만하면 다 집도 받고 다 그럼. 받아서 살잖아요. 너 조종사 할래? 그러면 안 해요. 아니, 왜냐면 내가 왜? 어려운 거 싫어해요. 공부를 굳이 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의사들 다 어디서 들어온다? 외부에서 들어오고. 그러니까 뭐 밑바닥 노동을 하는 사람들만 외국인 노동자를 쓰는 게 아니고요. 왜 좀 첨단 쪽이라든지 조금 어려운 분야는 국민들이 굳이 공부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누가 군대 가갖고 비행기 안 하지. 조종하는 거, 그거 하루에 1,000만 원 준다 그래도 안 안 하면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결국 미국 애들이 다 거기 주둔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미국 무기를 샀을 때 계속 중동에서도 부담스러웠던 거거든. 그렇지. 근데 그거를 해주겠다는 나라들이 이제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거야. 처음에 러시아가 왔었죠.
그 다음에 중국도 왔었단 말이에요. 뭐 프랑스나 뭐 이런 쪽에서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동방에서 날아온 한국이라는 나라가 왔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성실할 뿐만 아니라 무기도 우수하고 거기에 대한 운영이라든지 이 병참 지원을 철저하게 잘해준단 말이에요. AS가 좋아 일단 물건도 물건이지만 가성비도 좋지만 AS가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랍에미레이트를 비롯해서 중동 국가들이 점점 더 한국산 무기를 선호하고 한국산 무기로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더 이상 그 사우디가 또는 이게 중동이나 뭐 주변 국가들한테 미국이 이런 식으로 먹리를 부리면 야 그럼 나 그냥 한국 무기로 갈아탈래. 야 굳이 F-35 아니라도 야 지금 T-50 그거 3분의 1 가격도 안 되는데 진짜 초음속이고 잘한다더라. 라든지 야 한국이 F-35를 개발한다고 하는데 그거 싸게 들여갖고 쓰면 F-35가 KF-X를 개발한다고 하는데 그게 F-35보다 가성비가 거의 맞먹을 정도로 똑같대. 오히려 그게 더 성능도 낮고 무기 체계도 우수하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중동 시장의 무기 시장은 전부 다 한국이 날름 잡아먹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미국이 가만히 있을 것 같지가 않은데. 그럼 가만히 안 있으면 어떡할 거야? 지들이 팔으라고 계약한 것도 물건을 인도를 안 해주는데. 아니 군산 세력이 그러니까. 바이든을 가만 안 두는 그러니까요. 거지. 바이든을. 그리고 잠깐만. 이거는 카밀라 해리스와 낸시 여사가 바라는 바 아니야? 걔들이 군대를 안 가보니 군대 사정을 아나. 아니 미국에서는 군대가 아무튼. 아니 왜 우리가 그 얘기했잖아요. 바이든이 대통령이고 카밀라가 부통령이긴 하지만 부통령이 그 부통령이 아닐 거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대통령이 그 대통령이 아닐 거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아까 그 모나가 잠깐 얘기한 것처럼 그 월가 세력들을 잘못 건드리면 공황이 일어나요 국가에. 그렇죠, 그렇죠. 근데 군산 세력을 잘못 일으키면요 해외에서 전쟁이 나거나 대통령이 총에 맞아요. 그게 제일 무서워. 네. 걔들은 그냥 죽여버리니까. 미국은 그런 나라거든. 심지어 이제 요즘은 그 미국 안에 돌아다니고 음모는 미국은 국가가 아니다. 미국은 회사다. 미국은 경영되고 있다. 워싱턴 DC는 국가의 수도가 아니라 본사야? 본사다. 회사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에이, MB 때도 MB가 대통령이 아니다. CEO다. 이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사실 그걸로 당선됐잖아요. 경제 대통령 하겠다고. 미친 거지. 아유. 그래서 뭐 그건 음모론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자면 여기 또 이제 그 로마 교황청하고 또 연결이 됩니다. 주식회사 설이. 예. 그거는 너무 나간 거 아닌가요? 아니 이게 그 저희가 미대수분 끝났는데. 예, 미대수분 끝나고 네. 조금만 할게 조금만. 아주 깊이 들어가지 아주 깊이 마시고. 들어가지 말고 네. 그 음모론의 근본은 뭐냐면 독립전쟁 끝나고 나서 미국이 너무 돈이 없었던 거예요. 돈 빌릴 데가 없어갖고 로마 교황청에 가서 돈을 비올려왔다는 거죠. 바티칸 은행에서. 그 돈으로 말하자면 미국의 건국 자금으로 그 돈을 활용해서 쓰고 지금도 매년 이자를 세금으로 갚고 있다. 미국의 최대 채무자는 사실상 바티칸이다 라는 얘기가 있는 거고 그래서 바티칸의 영향력이 지금까지 미치고 있으며 그 사람들하고 연계된 이른바 수금 조직들이 이 딥스테이트의 핵심 일원들이다 라는 주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미국의 대통령은 국가를 위한 게 아니라 바티칸과 유태자본 뭐 그 바티칸 안에 있는 돈이 다 유태자본이야 따지고 보면. 그렇죠. 그 돈을 지켜주기 위한 목적으로 권력을 연장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음모론이 있습니다. 한번 관심을 가지고 관심 있으신 분은 검색해서 찾아보세요. 송 작가가 만든 음모론이 아니라는 점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뭐 다 아시다시피 우리 송 작가님의 또 취미 중 하나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음모론을 또 하나하나 모으셔요. 그렇죠. 그걸 모아서 새로운 음모론을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음모론의 융합을 통한 좀 더 그 다각적인 음모론을 만들어내는 거죠. 음모론계 눈사람 뭐 이런 그렇지. 거. 그게 난 무모한 거 싫어. 싫어요? 음모가 있어야 돼. 그래요? 야한데? 네, 아무튼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라고요?
검색하면 음모론 검색하면 송 작가님만 나온다고요? 뭐지 이거는? 지금 바이든이 트럼프가 한 걸 다 뒤집기 위해서 트럼프가 해놓은 정반대 방향으로만 가고 있는데 이 자체가 오히려 바이든의 어떤 그 정권의 안정성 또는 정권의 협조자들을 자극할 수 있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중동 정책이라는 거죠. 아니 지금 댓글에 갑자기 방용훈 코리아나 사장이 별세했다. 예. 요 얘기를 올리셔가지고 예. 근데 또 그 얘기하면 또 그 부인 얘기도 해야 되고 뭐 네. 형제 얘기도 해야 되고 최근에는 보니까 뭐 돈을 뉴스타파 보니까 일본 의원이 그쪽으로 뭐 돈을 그러게 넣어가지고 아니 조선일보가 돈을 그 신문 해갖고 버는 게 아니고 일본에서 송금 받아서 잘 먹고 살고 그러게요.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또 이것도 음모론이잖아요. 아니, 따져놓고 아니, 보면. 그거는 그건 음모론이 아니고 사실관계가 사실, 확인된 예. 거예요. 돈을 보낸 건 맞는 것 같아요. 저희가 얘기 많이 하지 않았나요? 이제부터 이제 그 계좌를 누가 이어받는지를 보면 되겠네요. 네. 방영훈 씨 계좌를 누가 이어받아서 계속 송금을 받는지를 보면 조선일보 일가의 행방을 알 수 있겠죠. 그 얘기는 나중에 좀 구체적인 증거가 좀 채집이 되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를 집시다. 사우디 얘기는. 네. 그래서 바이든이 지금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이번 결정이 재검토 중인 미군 재배치 계획에서 아마 명확히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중동 지역 미군이 어떻게 재편되느냐 이게 사우디 안보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이거는 곧 미국과 사우디 관계를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우디는 저명한 여성 인권 운동가와 그다음 미국 시민 2명 석방 뭐 이렇게 하면서 바이든 행정부에 약간 유화적 신호를 보낸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은 게 잔말 가스크지 같은 경우에는 워싱턴 포스트, 그러니까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사주죠. 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워싱턴 포스트의 칼럼을 쓰던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다이렉트로 쳤어요. 왕세자가 무함마드 왕세자가.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은 그 워싱턴 포스트를 비롯해서 미국의 주류 언론이 지금 어느 쪽하고 결탁해 있는 거죠? 바이든 쪽하고 결탁이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이 사우디 쪽에서 그 제프 베이조스의 휴대폰을 또 도감청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한번 발칵 뒤집힌 적이 있어가지고 여러모로 감정이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바이든 자체의 어떤 결정이라기보다는 바이든을 그 바지 사장으로 내세운 세력이 전반적으로 사우디 손 한번 봐야 돼라고 지금 결정을 내린 게 아닌가. 예. 사우디하고의 관계가 나빠지면 지금 미국 행정부 안에 있는 군산 세력들의 치명적인 약점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9.11입니다. 영한 네이처 하면 우리가 한때 팟캐스트 인기 프로그램에서 막막 광고하던 제품이 있습니다. 마카 산삼을 엄청나게 광고를 했고요. 주력 상품을 이제 마카 33에서 술겜으로 바꾸셨대요. 식물성 원료들을 섞어서 만든 건데 그 메인은 마카도 들어있고요. 네. 오리나무, 누룩, 황기, 칡봉오리, 쌓인 씨앗, 헛개나무, 칡뿌리 몸에 좋다는 종류는 뭐 20몇 가지가 전부 다 들어있어요. 생약제제 같은 작은 알, 그 알로 된 겁니다. 먹기에는 향이나 이런 맛에서 지장이 없고요. 효과가 너무 좋대요. 그래서 사장님이 얼마나 자신이 있으신지 음주 중에는 드시지 말라고 권합니다. 술이 안 취한다.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영한 네이처를 치시면 바로 홈페이지랑 연결되고요. 한 박스 5개 들어있는 게 16,500원입니다. 두 박스가 33,000원. 네. 그리고 세 박스가 49,500원. 요때부터는 무료 배송입니다. 견디셔, 야망 808 요런 것들은 가격 세요. 어쩔 수 없이 몇 개를 사와요. 편의점에 가서. 그 경험들 다 있으실 겁니다. 그거 사면은 결국은 몇만 원 나가. 그렇지. 거기 역시 송작가 TV에 광고하니까 광고 효과 짱이더라 라고 주님들이 얘기해 줄 수 있는 네. 그런 송작가 TV 만들어 주세요. 누가? 여러분이요.
사우디 안에 있는 사실 사우디 국적 사람들이 대부분 9.11을 9.11? 일으켰고요. 그래서 사실은 아프가니스탄이 아니라 사우디가 책임져야 된다는 얘기들이 많았어요. 아, 그래요? 아까 그 당시에 되게 희한한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이 테러가 연루돼 있는 사람들로 사우디 국적의 사람들이 대다수가 연루가 됐었어요. 거의 대부분이에요.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빈라덴도 사우디 출신이다?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은 사우디를 쳐야 되는데 사우디라는 말은 싹 사라지고 갑자기 아프가니스탄을 쳐요. 그리고 실제 거기 연루됐던 사람들의 네.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도 하나도 미국에서 기소를 안 했어요. 심지어 빈라덴도 기소를 안 했어요. 미국 법무부는. 개연성이 없다 그래서 맞아. 실제 미국 법무부는 빈라덴을 뭐 테러범으로 지정해서 고발한 적이 없습니다. 맞아요. 그런 상태에서 빈라덴이 그 의문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는 그 오바마의 작전에 사라졌는데요. 만일에 이 문제가 자꾸 문제시 되고 여기에 관련된 그 사우디하고 관계가 어긋나면 사우디는 여기에 관련된 자료를 터뜨릴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파국일 텐데 엄청난 파국이 일어나는 그건 거죠. 전쟁 아닌가요? 그러면? 그 파국까지 갈까? 왜냐하면 이게 서로 물고 물리는 관계가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이든이 좀 더 그 강한 추진력을 가지고 어느 한쪽으로 결정을 해줘야 돼요. 왜냐면 중동도 지금 머리 아파. 트럼프가 들어와 갖고 갑자기 그동안 해왔던 모든 정책들을 다 빼고 뒤집었지. 다 뒤집고 나서 다 뒤집었지. 심지어 이스라엘하고 아랍에미레이트하고 사우디를 친하게 지내라. 그리고 둘이 서로 손잡아줬단 말이야. 외교 그러니까 정상화를 다 시켜놨죠. 몇십 년을 싸우던 애들끼리 그 강제로 지금 화해를 시켜놨는데 갑자기 트럼프가 나가고 나니까 바이든이 야 이제 도로 싸워봐 이러고 있는 거란 말이지. 그렇지. 아니 그 옛날에는 그래도 뭐 들어와갖고 직접 병사도 좀 보내주고 이러면서 싸워봐 그럴 때는 믿는 구석이 있어서 싸워보라 그랬는데 사실 지금 싸워보라 그러면 서로 좀 곤란해. 굳이 이걸 싸워야 되나 하고 굳이 뭐 이것 때문에 얻을 것도 없는데 우리 관계가 이렇게 되면 곤란한데 즉 이쪽으로도 못 가고 저쪽으로 못 가는 어정쩡한 상황을 만들어놓은 상태에서 사우디가 바이든이 이렇게 굉장히 서운한 짓을 저지른다라고 생각을 하면 아까 얘기한 우리 이제 MSN 왕세자는 네. MBS MBS MBS. 왕세자는 그렇죠. MBS 갑자기 무함마드 빈 살만. 네, MBS 왕세자는 다혈질이고 개또라이거든요. 굉장히 호전적인 사람이야. 뭔 짓을 할지 몰라요, 이 사람. 무서워. 자기 국가의 재정이 부족하면 자기 친척들도 붙잡아 놓고 삥을 뜯는 친구야. 근데 이 사람이 미국이 이런 식으로 또 저렇게 바이든이 물렁하게 외교 정책을 하는 거를 보고 가만히 있을까? 트럼프 때는 트럼프도 같은 상또라이라서 못하지만 저 영감님은 내가 뭔 짓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하면 사우디가 뭔 짓을 저질릴 줄 모르는 거예요. 바이든은 옛날 생각하고 옛날 자기 부통령 때 생각하고 그때는 오바마한테 호가호위 하는 시절이라 그게 통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사우디한테 바이든이 저런 식으로 접근하면 중동에서 미국의 입지가 확 무너져 버릴 수 있는 사태가 생길 수 있다. 이 점을 우리는 급변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뚱맞게 네. 미군 기지가 공격을 당했는데 당연히 이라크 내 미군 기지 공격 이러면은 주체를 항상 이란으로 잡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란이 지금 미국을 공격할 이유는 1도 없어요. 왜? 이란은 트럼프가 들어서 가지고 피해만 본 국가거든. 그래서 이란 입장에서는 강력히 바이든이 다시 돌아와서 핵 협상 다시 해줘야지. 그렇지. 오바마 정권 때 그 추진했었던, 그러니까 체결됐었던 이란 핵 합의를 다시 정상으로 돌려놓는 걸 원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지금 본인들이 원하는 그 스텝을 밟아갈 건데 머리에 총 맞았다고 얘들과 갑자기 미군 기지를 공격한다? 있을 수 없다라는 일이죠. 그렇다면 이거는 뭐다? 사우디를 아까 지금 잠깐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자극하기 위해서 살짝 자작의 냄새도 있다. 아무튼 트럼프와 바이든이 이 중동 문제에 있어서 한 가지 공통적으로 동감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중동의 석유를 예전처럼 갖다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국에서 세일가스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인해서 중동이 미국의 경제적으로 연관성을 가질 수 있는 게 옛날보다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미국의 개입이 트럼프는 사실상 강력하게 개입한 거예요. 니들 친하게 지내고 천년 원수로 둘이 이 친구를 만들어 놓은 상황인 건데 만일 여기 안에서 미국의 개입이 느슨해진다고 치면 예전처럼 전쟁의 상황 또는 군사적 대치의 상황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다시 치려고 할 거고요. 사우디도 마찬가지로 예멘이나 주변 국가들하고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름값이 오른다는 거예요. 정유회사 주식이 오른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잠깐만, 내가 잘못 들었나? 또 주식 얘기가 나왔나? 아니 이게 우리 생활에 이제 밀접한 부분을 얘기하는 네. 겁니다. 네. 네. 기름값이 오를 수 있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이 상황의 추이를 잘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름값이 올라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우디가 자랑하는 세계 최대 그룹 아람코의 주가가 폭등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사우디 입장에서는 한번 개겨보는 것도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개겨보래. 개겨보는 아, 어떻게 될지. 이런 그 전문적인 용어를 써야 네, 현장감 있게 들리죠. 네.